네, 안녕하세요. 고객 상담직 자소서 특강. 자, 오늘 제 첫 시간. 바로 직무에서 요구하는 역량 표현하기 시간인데요. 자, 과연 자기소개서에서 어떤 역량을 어떤 방식으로 표현해야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이 고객 상담 직무에서 필요하는 요구하는 역량에는 어떤 게 있는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당연히 대인관계 능력 필요하겠죠. 고객을 직접 마주하는 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인관계 능력이 조금 더 좋은 사람이 필요하다. 자, 두 번째, 당연히 인내력이 필요하겠죠. 자, 서비스직에서 요구하는 역량 중에 하나인 인내력. 자, 그 다음에 고객이 원하는 정보, 그 다음에 우리 회사나 기업의 서비스나 제품을 잘 알고 설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전문성 또한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계속 보면 순발력과 문제 해결 능력. 자, 같은 맥락이죠. 고객이 요청하는 바를 어떻게 문제를 잘 해결해 줄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중요한 역량 중에 하나겠죠. 자, 계속해서 소통 능력. 네, 대인관계 능력하고 비슷한데요. 이 고객과의 마찰이 없어야 하고요. 고객의 마음을 잘 풀어주고 또 잘 이끌 수 있는 그러한 소통 능력이 필요하다. 자, 그 다음 협상 능력. 네,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 때 고객과의 잘 조율을 할 수 있는, 고객을 만족시키면서도 또 회사 입장에서도 손해를 보지 않는 그런 협상 능력도 이제 요구되는 역량 중에 하나입니다. 자, 다음은 적극성. 자, 고객의 만족을 위해서 과연 내가 적극적으로 먼저, 고객이 불편하지는 않을까, 직접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 해결책을 제시하는 그런 적극성 또한 요구가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가장 기본이 되는 거 바로 배려심이죠. 네, 배려심, 예절 굉장히 비슷한 맥락인데요. 자, 그래서 역량을 우선 살펴보면 이런 다양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일단 역량 조사를 해두고요. 자, 그렇다면 이를 이제 자기소개서에 어떻게 풀어낼 거냐, 그게 가장 중요한데요. 자, 여러분 우선 시작하기 전에 자기소개서에서는 위에 뭐라고 써있죠? 그렇죠. 네, 이 상냥하게 주장하고 친절하게 증명하라. 자, 자기소개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우선 주장을 하면 그에 대한 근거를 같이 넣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저는 예를 들어서 대인관계 능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라고 했을 때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 면접관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어떤 근거로 그렇게 본인의 주장을 신뢰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그에 해당하는 근거를 반드시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이제 자기소개서에서는 그에 해당하는 근거가 바로 에피소드, 사례나 혹은 사건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러면 먼저 보면 자, 주장이 나왔어요. 자, 저는 이런 것을 하고 싶습니다. 자, I want. 무엇을 하고 싶습니다.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선 첫 번째 근거가 나와야겠죠. 자, 뭐죠? I did. 과거에 했던 일. 네, 저는 이러한 주장을 하기 위해 과거에 이런 활동을 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저는 대인관계 능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근거, 과거에 어떤 활동들을 굉장히 많이 했다. 자, 그런 근거, 과거의 활동이 나올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근거는 여러 개가 될수록 주장이 조금 더 설득력이 늘겠죠. 자, 그래서 두 번째 근거. 자, 아까는 I did가 나왔다면 이번에는 I can이 나와야겠죠. 네, 저는 이런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자격증이라던가, 우승 지도사, 예를 들면 CS 자격증, 이런 부분, 자격사항들이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으로 표현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근거를 주고 마지막에 이제 입사 후 포부나 지원 동기 부분에서 앞으로 저는 이런 저의 행동과 이런 근거로 이렇게 되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본인의 목표와 입사 후 포부를 같이 증명해 주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주장과 근거 그리고 포부가 합해졌을 때 주장의 논리도 있고요. 그리고 면접관을 조금 더 설득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하고 싶은 것과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한 것, 모든 걸 바탕으로 이제 다 근거, 주장부터 결론까지가 진행이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주장에는 반드시 근거가 따른다는 거 우선 꼭 기억해 주시고요. 네, 그러면 과연 이런 역량들을 어떻게 잘 풀어낼 수 있을까? 자기소개서예요. 자, 여러분이 가장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그렇게 많은 경험이 없는데요. 그 경험을 어떻게 그만큼의 분량을 채울 수 있을까요?
자, 이 분량에 대한 걱정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자, 그 근거 사례가 되는 게 바로 에피소드, 자,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의 에피소드를 이 5요소에 맞춰서 작성만 해준다면 훨씬 근거가 구체적이고 설득력이 있을 수가 있겠죠. 또한 분량도 훨씬 늘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에피소드의 구성 요소 먼저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는 배경을 작성해줘야겠죠. 네. 읽는 사람은 나의 처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자, 제가 몇 학년 때 혹은 제가 몇 살 때 어떤 일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 간략한 배경을 설명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바로 문제점이에요. 자, 문제점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문제점 혹은 어려웠던 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어려웠던 점이 없이 그냥 제가 노력을 해서 어떤 좋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보다 중간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제가 노력을 해서 이렇게 해결이 됐습니다 라고 했을 때 자, 둘 중에서 어떤 게 과연 더 저의 노력이 크게 보일까요? 그렇죠. 이 문제점이 있을 때죠. 그래서 반드시 작은 것도 괜찮습니다. 자, 문제점이라고 해서 막 대단하게 큰 문제점이 아니라 작은, 네, 조금 어려웠던 점, 약간 뭐 이런 점이 있더라, 이런 점이 조금 유감이었다 싶은 점을 이제 문제점을 설명을 해주고요. 자, 다음에 이제 문제점을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는 어떤 게 나와야 되죠? 그렇죠. 바로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나의 노력이 나와야겠죠. 내가 행동으로 한 노력이에요. 자, 마음으로 한 노력이 아니라 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직접 몸으로 뛰면서 했던 노력이 나와야 됩니다. 자, 나의 노력. 자, 그 다음에는 어떤 게 나와야 됩니까? 네, 그렇죠. 이렇게 노력을 했으면 그에 해당하는 결과가 나와야겠죠. 결과 혹은 성과가 나와야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왔어요. 이렇게 네 가지가 나왔는데 마지막에 마무리. 자, 우리 항상 뭐 의지형으로 한다 이런 거 많이 배웠었는데요. 자, 마무리는 배운 점이에요. 네, 이런 일을 통해서 이런 성과가 있었습니다 해서 끝나면 그냥 사건으로만 끝나요. 그런데 마지막에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하는 게 어떤 점을 배웠습니다. 자, 입사 후에 혹은 이렇게 배운 점을 입사 후에 어떻게 활용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써준다면 훨씬 글이 설득력이 있겠죠. 자, 직접 어떤 건지 제가 한 문장씩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봤어요. 자, 첫 번째. 자, 대학교 2학년 여름방학 학교 앞 피자집에서 홀서빙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배경에서는 간략하게만 알려주는 거예요. 자, 지금 면접관이 저의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간략하게 어떤 일을 했었다. 자, 그래서 배경을 간략하게 해줘야 되는데 우리 친구들이 보면 배경을 굉장히 길게 쓰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는 지금 피자집에서 아르바이트, 자, 홀서빙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라는 것을 쓰고 싶은데 뭐 이제 배경이 너무 길다 보니까 제가 뭐 용돈을 안 받다 보니까 이런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고 저는 뭐 3남매였습니다. 이런 구구절절한 얘기가 많이 들어갈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그냥 딱 필요한 배경, 네, 면접관의 이해를 돕는 배경 정도만 설명을 해주는 게 좋겠죠. 자, 배경을 얘기했어요. 다음에 어떤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을까요? 자, 홀에는 직원이 많아서 한가한 편이었지만 주방에는 직원이 모자라서 음식이 나오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자, 여러분 문제점을 계속 저는 이제 한 가지만 썼지만 여러분이 자기소개서를 할 때는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자, 이로 인해서 또 나올 수 있는 문제점이 뭐가 있죠? 그렇죠. 컴플레인. 손님들이 컴플레인을 했고요. 오래 걸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매상이 떨어졌다. 매출이 떨어졌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올 수가 있겠죠. 자, 이런 문제점. 자, 큰 문제점이 아니죠. 사실 뭐 오래 걸렸다. 이런다고 1시간, 2시간이 걸린 건 아니겠죠. 그런데 우리가 자기소개서에서는 조그만 문제점을 찾아서 작성을 해준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떤 노력들이 나올 수 있나? 자, 저는 주문을 받은 뒤, 자, 왜 주문을 받은 뒤예요? 저의 업무가 홀서빙 아르바이트였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나의 업무를 먼저 하는 게 중요해요. 주문을 받은 뒤 바로 주방으로 들어가서 음식이 빨리 나올 수 있도록 세팅 준비를 도왔습니다. 자, 제가 하는 업무가 주방 보조 이런 게 아니죠. 주방 요리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직접 요리를 하는 건 안 돼요. 그거는
본인이 전문적인 게 없으면 하면 안 되는 거죠. 대신에 음식이 빨리 나올 수 있도록 기본적인 세팅, 뭐 접시를 먼저 준다던가 아니면 뭐 포크나 나이프를 준비해 준다던가 자, 이런 세팅 준비를 도왔습니다. 즉, 내 업무를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 것까지 도와줬다. 이 얘기죠. 자, 그랬더니 어떤 결과 성과들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 손님들이 우선 만족을 했다도 나올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매상이 늘 수도 있고요. 자, 매출이 늘다 보니까 사장님이 좋아서 저한테 시급을 올려줄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객관적인 지표로는 어떤 게 나올 수 있죠? 그렇죠. 네. 예를 들어 뭐 이달의 친절사원 혹은 이달의 우수사원으로 뭐 선정이 됐다. 자, 객관적인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거는 자, 그 결과 음식 속도가 빨라졌고 손님들의 불만이 줄어들어 전달보다 약 20%의 매출이 증가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결과 성과에서는요. 어떻게 해야 돼요? 숫자나 수치를 사용해서 조금 더 성과를 강조해 주는 게 중요해요. 네, 그래서 그냥 매사링이 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보다는 비교나 수치를 설정해서 20%의 매출이 증가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배운 점. 어떤 거를 배웠는지는 여기에 해당하는 일치가 돼야겠죠. 네, 여기서는 얘기한 사례가 분명히 내가 조금 더 도와준 사례였는데 배운 점은 갑자기 뜬금없이 뭐 다른 이야기가 나왔다. 뭐 긍정적인 마음이 나왔다. 이러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배운 점을 보면 네, 위의 사례와 일치해야 합니다. 자, 나의 작은 참여가 큰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배웠고 지금도 무슨 일이든지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지금 저는 한 문장씩 간략히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이 이 5요소만 작성을 해준다면 훨씬 구체적이고 탄탄한 자기소개서가 되겠죠. 자, 참고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간단해야 되는 부분 배경 문제점이고요. 제일 강조를 해야 되는 부분은 그럼 어딜까요? 바로 네, 나의 노력이죠. 그래서 노력은 내가 행동으로 한 거, 그 다음에 여러 가지일수록 훨씬 설득력이 강해진다. 자, 그래서 오늘 역량을 자기소개서에 어떻게 표현하는지 알아보는 시간 가졌는데요. 자, 여러분 에피소드 5요소 모두 기억해서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자기소개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